선전이는 대학 졸업했으니까 급여금 석단 주고 석장 주고 니는 학교도 못 다시게 급여금 한 장 주고 그래 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그랬지. 맞아. 두 장씩 주고 그랬잖아. 그래 하면 민주주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제한 없이 얘기하고 해서 그래도 나는 이렇다. 그래도 니는 그렇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뭐 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새끼야 바로 이래 나오면은 이게 이제 말을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교육 과정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되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야.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 환경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꾸 뭐 민주주의가 뭐 나발이 뭐 이래. 우리는 토론 학습이라는 걸 못 해봤잖아. 지금은 초등학교고 중학교 간에 수업 시간에 기본 유형이 토론 학습이다. 주제가 나오면 이거 공부하고 발표한다. 그거 가지고 서로 막 디스커션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배웠단 말이야. 그냥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나쁘면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토론이 안 돼. 싸움을 하지. 현재까지 그래.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앞으로 전부 하는데 나온 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순발력도 있고 이 생각도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 얘기들을 털어놓더라고. 그래서 야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정교조 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요인을 애들이 그 완전히 이렇게 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도알면 뭐 식의 생각밖에 못하는 애들이 또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게 이 차별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애들은 그 토론 문화뿐만 아니고 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더라. 그래서 우리 장래성이 있다 이러시 보고 뭐 우리 주변 사람들 전부 이번에는 덜 나쁜 사람을 뽑겠다는 이상한 이제 이 정치 이거 나는 뭐 아주 나이가 80이 안 된 어린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 듣는 소리고 또 그다음 매스컴을 여러 가지 접한 사람인데도 세계 역사상 이런 게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어느 정파를 떠나서 이제 두 사람을 간략하게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초심자들이 눈에 띄는 사람이 뭐였냐면은 이재명 씨는 전과 사범입니다. 이 사람이 데모하다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심지어 그 중에는 검사 사칭 죄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올 뻔했잖아요. 뭐 아직 소문입니다만은 권순일 같은 사람한테 8번의 그 부하가 들락날락해서 재판을 조작하고 그 고등법원 법을 뒤집을 때도 대법원에서는 이해 못할 이유를 내세웠거든요. 그래 전과 사범 외에 6범, 7범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저 마음에는 안 들었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막 어떤 일부 사람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중학, 고등도 안 다닌 사람이 나왔다는 거. 뭐 대학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무지막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 전공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라는 거는 인간끼리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자기 소질을 찾는 곳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지 전공을 해서 대구백화점에 뭐 전부 서울 상대 나오는 사람 스카이대학 나오는 상대 출신들이 백화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대도 있고 뭐 그 국문학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또 뭐 이 30년입니까 그 도둑놈, 강도, 강간 뭐 부도 이거 잡듣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공장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사람이 뭘 하겠느냐는 그래서 간단한 비교입니다만은 쫓기고 쫓기던 사람 또 쫓는 사람들이 둘이가 벌리 보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윤덕홍이라는 아주 못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때 혹해가지고 저도 시민단체에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저는 나름대로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추구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보수에도 아주 그 요번에 조국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에 더 많습니다. 사실은. 또 부르주아라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586 세대에 많이 있었고요. 양쪽이 우리나라는 어느 게 보수고 뭔지를 모르는 이런 분류조차 할 수 없는 혼동된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고 하나 예를 들면은 대학 교수들은 장관 3년 하다 돌아와도 제자리는 있는데 중고등 선생은 사표 내면 끝입니다. 그 소위 말 이런 사람들이 폴리페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을 서고 그래서 저는 뭘 요번에 그 기준을 삼았냐면은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예의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이제 저 자식들한테도 얘기했고 중간에 내세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당선자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은 그 뽑지 않았는가 싶은데 무엇이 두렵냐면은 드루킹이라는 또 이상한 또 도구도 있더만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그 득표 그 결과를 조작하고 그럼 요즘 이제 상당히 무미한 사람들은 표 많은 쪽을 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무슨 옷 입지요? 그리고 나도 그거 주세요. 그런다고요. 서양 사람들은 나만의 옷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작된 지금 그 소셜 미디어들도 겁이 나고.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크게 고민하게 했던 게 이번 저희 선거 임하는 그 갈등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말이다. 얼마나 이 문재인과 이 586 이 세력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해냈으면 이렇게 검사 자기들이 자기들이 임명해 놓은 검찰총장을 불러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겠느냐? 나는 그 진짜 막 이놈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그걸 좀 윤석열이가 됐으니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 이번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0.75%의 비율로 국민이 갈라졌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선거지만은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논문 한 편감의 그 중대한 논쟁이 됩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우파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의 논리들 가지고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최첨단의 그 이데올로기 논쟁 내지는 자본주의 논쟁 내지는 사회주의 논쟁의 최첨단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이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부인에 대한 뭐 폄훼 그리고 뭐 각종 그 부조리 그런 걸로 뭐 치달았던 선거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빈부의 차, 그리고 새로운 계급의 발생,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자본주의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 이런 논쟁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게 가장 기초가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근대화, 산업화, 대량 생산에 걸맞는 인재 육성에 초점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지금과 같은 교육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또 그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 거냐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에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고, 또 그 논쟁의 결과 늦더라도 천천히 우리나라를 새로 바꾸는데 새로운 인재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행할 사람들에게는 정파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큰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공론의 장을 통하여 전 국민의 교육에 관한 염원들을 수렴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 교육을 바꾸어 가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선자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래의 그 세계 경제 동향을 봐서 이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접했고, 구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뭐 베네수엘라, 뭐 우크라이나, 뭐 우리가 이미 현실적으로 보아왔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또 경험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 실제로 이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5분 선거를 지나면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참 난리지은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사람 같은 사람들은 뭐 역대 대통령 선거 하더라도 선거 당일날 찍으러 가자 했겠지. 이번에는 보니까 뭐 어떻게 된 18인지 내 뉴스 다 보고 토론 다 보고 그렇게 난리를 찍이더라고요. 나는 시끄럽다 다 끄락했는데 또 그걸 보고 하다가 밤에도 보고 그렇게 보니까 아마 그 민주당 뭐 그러고 국민의힘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잘못 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이든지 또 그 누구죠? 이낙연 말고 또 한 있잖아, 총량 정세균이든지
이낙연이 정세균이가 나왔으면은 차라리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그 했을 건데 나는 끝에도 봤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국가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자질이 좀 떨어지면은 전문가들 부탁하고 뭐 전두환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진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밑에 부하를 잘 관리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되지만은 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참 어설픈 내 눈에도 보이거든요. 우리 마누라 눈에도 보이거든. 아,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잘못 뽑았다. 차라리 정세균, 이낙연 같은 건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이 참 번분이 우리 눈에도 보일 사람을 뽑았는 게 막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실패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은 같이 부하라도 여행 같이 다니고 출장 다니고 한 사람도 그 사람 처음 본다. 일면식도 없다. 이런 거짓말. 자기 자식이 남이라 하는 거야. 자식이 왜 남이고 누구든지 자식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했으면 내 자식 잘못 가르쳐 잘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도 해야 되지. 자식이 남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아줌마들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왜 되겠나.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쟁이다 막 도배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당에서 이낙연을 뽑았든지 정세균을 뽑았으면 차라리 될 수도 있는데 잘못 뽑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5분 선거를 막 마무리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특히 전문직 지식이 있고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은 참 도둑놈 잡고 하던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전문가들 아주 우리 유능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